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35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당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있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에 관한 그런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문제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완성된 그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가진 차트를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트는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이제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문제상에서 주어졌죠. 이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수정을 하다가 만약에 뭔가가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이 차트는 삭제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이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주의 합계가 있대요. 수주의 합계를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한 다음에 계열 이름을 이제 수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 그때 제목은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수주의 합계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계열의 이름을 이제 수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을 우리가 차트에다 추가시킬 때는 이 계열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요. 범위 지정하고 나서 컨트롤 C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요것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수주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가 추가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열의 이름을 이제 수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계열의 이름은 지금 수주의 합계로 돼 있죠. 되어 있으니까 이 제목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목을 수정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수주 합계하고 범례 항목이다, 계열이다 하고 지금 써져 있죠. 해서 이 수주의 합계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편집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요.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열의 이름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수주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주라고 이름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를 시켜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어떻게 하냐 이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범례 항목을 내가 추가시키겠다 해서 추가라는 버튼 있죠. 이 추가라는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른 다음에 그때 이제 계열 이름은 내가 수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고 그때 이제 계열 값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범위를 우리가 계열의 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이제 수주라고 해서 계열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우리 차트를 봐도 수주라는 요 계열이 이렇게 이제 차트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트에다가 이제 부가세라는 그 계열을 이제 추가시켜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하면 그때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차트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어차피 우리는 계열 이름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변경을 시킬 때도 어차피 우리는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편집이라는 이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계열 이름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풀 때는 아예 그냥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아예 그냥 우리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으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 없어요.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은 1, 2차 수주 내역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의 제목은 회사명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은 이제 금액으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도 없고요. 가로축의 제목도 없고 세로축의 제목도 없습니다. 그 제목을 이제 각각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로축의 제목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도 회사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생성이 됩니다. 이 차트 도구에서 우리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겠다. 차트의 제목은 이제 위쪽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요거 한번 찍어주고요.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면 이렇게 생성되자마자 보면 지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 한 칸 띄고 2차 한 칸 띄고 수주 한 칸 띄고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을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그 제목, 내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제목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의 제목은 회사명으로 하래요. 요것도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축 제목은 가로축, 기본 가로로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면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선택이 돼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여기다가 회사명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축 제목이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축도 집어넣자고요. 우리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세로축의 제목도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가로축 글꼴 스타일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가로축이다 그럼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의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 꼴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 글꼴 크기는 11포인트로 적용을 하래요. 그리고 세로축의 이제 주 단위를 100으로 설정하고 가로축 교차를 200으로, 그리고 글꼴 크기를 11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로축 먼저 바꾸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로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로축 일단 먼저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크기하고 우리의 속성들을 변경시킬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기울린 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기울린 꼴 요 아이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11포인트 이렇게 이제 찍어만 주면 되겠죠. 해서 기울린 꼴하고 우리 11포인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축에 글꼴 스타일하고 글꼴 크기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도 이제 바꾸자고요. 세로축은 이제 주 단위를 100으로 하고 가로축 교차를 20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로축을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어차피 홈이라는 요 메뉴로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글꼴 크기 먼저 바꾸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9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11포인트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세로축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여기서 이제 주 단위하고 우리 가로축 교차 요거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주 단위다 그럼 주 단위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우리 가로축 교차는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단위가 지금 현재 50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축 교차요. 가로축은 우리 축값이라고 여기 찍어주고 0.0하고 떴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2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가로축이랑 이제 세로축이랑 그 교차하는 지점이 지금 우리 20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단위 보니까 0이다,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400이다, 500이다 해서 주단위도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축서식 창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범례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라고 나왔습니다. 범례 이제 채우기색은 흰색, 배경색 1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범례에다가 그림자도 집어넣으래요. 그때 이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차 수주의 그 계열에다가 레이블을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범례에 대해서 먼저 수정부터 하자고요. 자, 범례라는 게 지금 어떤 막대기가 어떤 거다, 어떤 막대기가 어떤 거다 해서 요게 이제 범례죠. 해서 요거 이제 범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채우기가 여기 있어요. 이 도형 채우기, 문제에서도 채우기 색을 변경시키라고 했으니까 우리 도형 채우기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이제 채우기 색은 끝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이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범례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우리 서식에 보게 되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도형 효과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 도형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그림자 하고 있죠. 이 그림자에 들어가서 이제 바깥쪽에 보면 이 첫 번째 게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범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1차 수주의 계열이 있대요. 1차 수주의 계열이라는 게 우리 요 파란색 요거 꺾은 선형 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에다가 이제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파란색 이 1차 수주에 어떤 게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 차트 위에서 그냥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뜨죠.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둥근 모서리로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때 이제 테두리라는 게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하면 이 테두리에 관련된 게 쫙 나타나요. 그 중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둥근 모서리 요게 있습니다. 요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도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요 효과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요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그림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미리 설정하고 여기 있어요.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걸로 이제 설정해라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요겁니다. 요 첫 번째 아이콘이요. 요 첫 번째 아이콘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림자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요 모서리를 봐도 지금처럼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우리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다 풀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랑 우리 문제 그림이요. 문제 그림상에 있는 이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확인할 때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차트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범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제목, 가로축이나 세로축이나 이런 제목도 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축의 값도 확인해야 되고요. 가로축의 값도 확인하고, 그리고 레이블을 집어넣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위치가 맞나 안 맞나 그런 것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수정하는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B3에서 C의 6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B3에서 이제 C의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하래요. 그때 이제 셀 값이 12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하고 120 미만 그리고 1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 별표 요걸 이제 표시를 하래요. 이렇게 이제 별표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조건에 만족도 못하고 이 조건에도 만족을 못하면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셀 값이 만약에 120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120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120 미만 1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이제 하얀색 별표 요거를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숫자를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실제 값이 만약에 115다 그랬을 때는 파란색으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 못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부터 해결 좀 하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셀 값이 만약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제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들어갈게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르게 되면 이제 셀 서식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뜰 거고,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나서 그냥 제가 샵만 찍어버리면 그냥 100이라는 값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나는 앞에다가 별표를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럼 쌍따옴표를 묶은 다음에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하고 한자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까만색 별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입력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샵만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서식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내가 입력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입력된 거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별표가 있고 뒤에 이제 120이라는 값이 있죠. 그 사이에 보니까 빈 공백이 쭉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썼더니 빈 공백이 안 들어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서식을 바꿔볼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100이라는 값을 똑같이 입력해 놓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면은 요 사이에다가 곱하기 기호 하나 써주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A 소문자 A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찍어주고요.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일단 별표 먼저 찍자고요. 찍어주고 그 바로 뒤에다가 곱하기 기호 하나 써주고요. 그리고 A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자 A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샵 찍을게요. 샵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서식 코드랑 두 번째 서식 코드랑 두 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요 사이에다가 별표하고 A를 썼냐 안 썼냐 그 차이거든요. 별표하고 A를 썼더니 이 사이에 A 하고 세 글자가 들어갔죠. 이거는 세 글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제가 셀 너비를 좀 더 조절하게 되면 지금처럼 A가 쫙 들어간다고요. 해서 요 곱하기 기호 있죠. 요 곱하기 기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곱하기 표시의 이 기호의 의미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는 이 별표 뒤에 있는 이 글자를 셀 너비만큼 반복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셀 너비만큼 반복해라 뭐를? A라는 글자를 해서 셀 너비를 길게 했더니 크게 했더니 지금처럼 A라는 글자가 쭉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A가 아니라 만약에 B라고 썼다면 요 사이에 이제 B라는 글자가 쫙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는 별표하고 120이라는 그 값 사이에는 빈 공백을 이제 반복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식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요 뒤에 A라는 글자 대신에 우리가 그냥 띄어쓰기 한 칸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별표 뒤에 여기 사이뜨기 한 칸 한 거 있죠? 사이뜨기를 했기 때문에 별표 뒤에 있는 그 문자를 반복해서 셀 너비만큼 표시해줘요. 근데 그때 이제 사이뜨기를 했으니까 빈 공백을 입력했으니까 빈 공백을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를 해준다고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랑 똑같이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해 놓고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우리 특수문자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찍어주고 곱하기 기호 찍어주고요. 사이띄기 한 칸 할게요. 그리고 우리 샵이요. 샵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사이에 이제 빈 공백 곱하기 뒤에 빈 공백을 입력했더니 지금처럼 셀 너비만큼 빈 공백을 쫙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때 이제 셀의 너비가 좁으면 그만큼 적게 표시가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시킨 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에서 우리가 요 별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 시킨 대로 120 이상일 때도 그리고 120 미만 100 이상일 때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20 이상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색깔도 나오고 우리 조건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식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색깔 이름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색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조건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그대로 똑같이 색 이름 조건 표시 형식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뒤에 또 있다 조건이 또 있을 때는 그 뒤에다 또 세미콜론 열어주고 또 똑같이 또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요거 쓰는 형식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색 이름 조건 표시 형식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런 이제 매크로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도형이라는 그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순서도가 있대요. 그 순서도에 보게 되면 순서도 천공 테이프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A8에서 A10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A8에서 이제 B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 천공 테이프라는 이 도형을 우리가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형을 생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간 다음에 우리 도형이라는 곳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이제 순서도 중에서 천공 테이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A의 8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이제 10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손만 띄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도형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도형 만들어 놓고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매크로 지정을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서식 적용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매크로가 켜지겠죠.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 맨 밑에 요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요 아이콘이 우리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죠. 켜지는 순간 이 아래쪽에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지금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매크로가 켜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까지 싹 다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자고요. 우리 매크로 이제 켰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우리 B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설정할 거죠. 그래서 B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C의 6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요.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 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이곳에 써져 있는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우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에 맞게 우리가 서식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색 이름을 먼저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맨 첫 번째는 조건이 120 이상일 때, 셀 값이 12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색 이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야 되니까 또 대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120 이상이다. 그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120 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조건 다 썼으면 이제 또 대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120 이상이라면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해당하는 이 특수 문자 요거 이제 별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별표를 찍고 셀 너비만큼 이제 빈 공백을 이제 우리가 셀 너비만큼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우리 셀에 너비만큼 표시해주는 게 우리 곱하기라고 했어요. 곱하기 기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빈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할 거니까 사이뛰기 한 칸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값이 표시가 되게끔 숫자 서식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 서식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120 이상일 때가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120 미만 100 이상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할 때 그때 넘어와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12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120 이상이 아닐 때만 뒤로 넘어온다. 그 얘기는 해당 값이 셀의 값이 120 미만이라는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120 미만에 대한 그 조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는 100 이상이야. 요것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파랑이라고 색깔 이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때 조건은 크거나 같다 100 하고 1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00 이상이라면 어떻게 표시해라? 이번에는 하얀색 이 비어있는 이 별표를 이제 표시해 달래요. 해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이제 미음하고 한자 키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도 우리가 셀 너비만큼 빈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표 하나 찍어주고요. 곱하기 하나 표시해주고, 그리고 사이뜨기 한 칸 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래 있던 값을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숫자 서식 코드 중에 0을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120 이상일 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100 이상일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외에는 그랬으니까 그 뒤에다가 아무런 조건을 안 쓰면 되겠죠. 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얘 실행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로 넘어가서 이 조건을 또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뒤로 넘어오겠죠. 그 외에는 이제 숫자만 표시하게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숫자 서식 코드 0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해줘야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 아이콘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요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 기록 중지를 했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 도형에다가 이제 제목 입력해 줘야죠. 이 도형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해당 도형에서 우리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 도형을 우리가 선택을 못 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누르라고요. 바로
바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도형이 선택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텍스트 편집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목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제목을 쓰고 나서 제목 다 썼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눌러버리면 줄바꿈이 되니까 엔터를 누르지 말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 값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120 이상이니까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맞죠? 그리고 얘네는 120 미만, 100 이상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77이다, 90이다, 59다 얘네들은 지금 120 이상도 아니고 100 이상도 아니니까 지금처럼 그냥 숫자만 표시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그럼 요 매크로도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있죠? 이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일반으로 고친 다음에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했던 그 서식 코드가 싹 다 이제 해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서식 적용이라는 요 도형 있죠? 요 도형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고 되나 안 되나 그거까지 이제 확인이 다 끝났어요. 그때 지금 제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제가 서식 코드를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자, 그럼 요 서식 코드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좀 할게요. 헷갈리니까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다, 120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색 이름하고 조건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해서 120 이상일 때 지금처럼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100 이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서식 코드는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도 만족 못하고 이 조건도 만족 못하면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요 별표 요 곱하기 기호 있죠? 요 곱하기 기호 바로 뒤에 띄어쓰기 한 칸에서 빈 공백이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D3에서 D6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D3에서 D6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표 달성률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목표 달성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 목표 달성률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셀 값이 100% 이상인 그 셀에다가 채우기색을 표준색 주황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그런 조건부 서식을 만들래요.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래요. 그때 이제 도형의 이제 순서도에 보게 되면 순서도 천공 테이프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C의 8에서 우리 D의 10번 C의 8에서 이제 D의 1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그 도형의 텍스트를 목표 달성 제품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고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하면 목표 달성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삽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순서도 중에서 우리 천공 테이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나서 해당 위치에다가 우리가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도형 다 만들었으면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만들러 가야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우리 목표 달성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목표 달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이요.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되겠죠.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범위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3번부 셀부터 시작해서 뒤에 6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을 찾아갈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그리고 나왔죠. 규칙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여기 떠 있죠.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셀 값하고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셀 값이 100% 이상인 그 셀에 대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 이상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셀 값이 100%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100%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해당 셀 값이 10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서식만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우기색을 표준색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할 거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채우기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우기색 표준색 주황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미리 보기에 이제 채우기 색이 주황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100% 이상인 것만 채우기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다 작성했죠?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이제 기록 중지까지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 이제 우리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죠. 해서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 제품하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죠. 글씨 다 썼다고 해서 엔터를 누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 도형에 제목이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 이제 맞았나 틀렸나 이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했으니까 이 범위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규칙 관리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이 규칙 관리에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적용시켰던 그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규칙을 이제 삭제를 해주면 돼요. 삭제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되돌아갔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 제품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짜잔하고 적용이 됐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셀 포인터의 이제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실행시킬 때 이런 셀 포인트를 어느 위치에 갖다 놓고 우리가 이런 도형을 클릭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이제 하래요. 그래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작업을 이제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이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콘도 이용이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이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하고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이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이 되지 않고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뜹니다. 이 CMD가 우리 커맨드죠. 커맨드 해서 등록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등록이라는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그 단추가 이제 클릭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나타나게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폼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쇼라고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폼이 나타나게 할 때는 앞에다가 그 해당 폼 이름을 써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쇼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콘도 이용.쇼 하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지금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제한 상태에서 이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이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이제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콘도명이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자, 그 목록에 우리 CMB 콘도명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CMB라는 거는 콤보 상자의 우리 약자예요. 그래서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콤보 상자 목록에는 G의 4번부터 H의 9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G4번부터 H의 9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100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우리 콤보 상자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곳에 써져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이 콤보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해당 폼을 이제 닫아주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여기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작성하던 거 그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폼이 이제 초기화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해서 우리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폼이다. 콘도 이용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이제 이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는 폼이 이제 초기화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화됐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이제 작성할 때는 지금 이 폼 그림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우리는 이 폼이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줄 거죠.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유저 폼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클릭이라고 돼 있는데 이 클릭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서 이니셜라이즈라는 거 요거 이제 초기화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저 폼이 이제 초기화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유저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콤보 상자의 이름은 나와 있죠. 만약에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폼 그림에서 이 콤보 상자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 콤보 상자를 찍어 보면 지금 이 왼쪽에 우리 속성창이 있어요. 이 속성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CMB 콘도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떠요.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CMB 콘도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콤보 상자에 로우 소스 우리 행 원본은 어떤 걸로 하겠다?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해당 영역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G4번부터 H9번 그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G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H9번이다 해서 이렇게 직접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낼 거, 우리 콤보 상자에 나타낼 게 지금 G열하고 H열하고 두 개 열을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콤보 상자가 열이 지금 한 개로 설정되어 있는지 두 개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속성창에 보게 되면 이제 콤보 상자에 대해서 이제 속성들이 쭉쭉쭉 나타나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컬럼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컬럼 카운트가 열의 개수거든요. 그 열의 개수가 지금은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설정이 돼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 컬럼 카운트가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요 밑에다가 또 똑같이 CMB라고 써주고요. CMB 콘도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가 있다. 이 콤보 상자의 컬럼 카운트요. 자, 컬럼 카운트 해서 우리가 컬럼 카운트 요거 이제 써주고요. 그때 컬럼 카운트는 이제 두 개 다 하고 열의 개수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콤보 상자일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리스트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 영역의 값을 우리가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컬럼 카운트를 확인해서 만약에 컬럼 카운트가 지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다가 컬럼 카운트는 두 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컬럼 카운트가 두 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문제를 바꿔서 지금은 문제에서 G4번부터 H9번 그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지만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G4번 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I의 9번 셀이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G열, H열, I열하고 열의 개수가 이제 3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그림에서 콤보 상자를 먼저 선택하고 그때 이제 콤보 상자의 속성 창에서 우리 컬럼 카운트가 3개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3개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안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숫자를 이제 3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컬럼 카운트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유저 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지금처럼 콤보 상자, 우리 콘도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행 원본은 이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갈 땐 요 아이콘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거 요 이제 단추를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나타나고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죠.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써져 있던 그 데이터가 지금 이제 콤보 상자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이제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콘도 이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조회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제일 마지막 데이터에 고객 번호다, 콘도명이다, 이용일수다, 사용요금이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을 보고 얘기하죠. 이 데이터가 폼에 이제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고 콘도명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이용일수라는 컨트롤이 있고 사용요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각각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엑셀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폼에다가 각각 이제 컨트롤에다가 전부 다 맞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라는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을 때 그때 지금 이곳에 입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마지막 데이터요. 마지막 데이터다. 그럼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각각의 이제 컨트롤들마다 전부 다 이 내용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 문제로 나오는 게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폼에 들어있던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이제 옮기는 엑셀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우리 엑셀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폼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유형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라. 아니면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폼에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두 가지 유형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폼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옮기든 엑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폼에 옮기든 어차피 우리는 입력행이라는 걸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입력행 구하는 게 조금 이제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폼에다가 뭔가 특정 내용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이제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이제 입력이 되게 해라.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지금처럼 엑셀에 들어있는 그 마지막 데이터가 우리 폼으로 이제 폼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든 간에 얘랑은 1행 차이가 나요.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해줄 때 지금 우리 데이터는 지금 고객번호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다가 A의 3번 셀이 있다. 이 A의 3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3번 셀이 있는데 이 A의 3번 셀과 연결된 그 범위의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3번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점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그거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current region 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rows count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 row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A의 3번 셀이라는 거는 우리 행 번호로 봤을 때 3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결과는 이제 3하고 3이라는 그 결과값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A의 3번 셀이라고 찍어주고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의 3번 셀과 이제 연결된 그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행의 개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A의 3번 셀 지금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의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줘요. 그때 이제 데이터 행수가 여기가 첫 번째 행, 여기가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해서 이제 여기서는 행의 개수가 이제 4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의 결과값이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 중간에서 이제 더하기로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3 더하기 4를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7이라고 될 거고 그 7이 이제 입력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7행하고 7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언제 사용을 하냐? 우리가 폼에 입력되어 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이제 입력을 해라. 엑셀로 입력할 때는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게 이제 입력되게 할 거예요. 그때 그 행 번호가 이제 7행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폼에 있던 그 데이터를 엑셀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입력행을 구해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제 써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폼에다가 이제 옮겨달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이 2번 문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마지막 행의 데이터를 폼에다가 표시해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지막 행이 이제 6행이니까 6으로 우리가 이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맨 뒤에 식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입력행을 요만큼을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7이라고 나올 텐데 거기다 뒤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6행이 되겠죠. 그러면 요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줄 때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처럼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폼에다가 이제 옮겨주세요 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돼요. 맨 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이 제목이 만약에 여기에 A의 2번 셀에 있다면 우리는 입력행을 잡을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해서 데이터가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이 제목 바로 위에 이 2번 행에 뭔가가 써져 있냐 안 써져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행 그 셀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A의 3번 셀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A의 3번 셀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A의 3번 셀에 이제 로우 행번호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3행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3번 셀이다 라고 찍어주고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의 3번 셀이 지금 요 셀이니까 이 셀과 연결된 그 범위에 데이터의 행의 개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 셀과 연결된 범위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이 제목도 A의 3번 셀과 연결이 돼 있죠. 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전부 다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뒤에서 이 범위에서 나오는 그 값이 이제 5가 될 거라고요. 5가. 그러면 3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8이 되겠죠. 그러면 입력행이 이제 8행으로 그렇게 돼서 이곳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7행부터 입력해야죠. 근데 8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 제목이 지금처럼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이 아니라 A의 2번 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A의 2번 셀이라고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앞에서 나오는 요 값은 이제 만약에 A의 2번 셀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다면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이 A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범위에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범위의 데이터 행수가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5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2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7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행 7행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 이런 제목이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우리가 잘 보고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어떤 셀로 할지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입력행을 구하는 요 식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니까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폼에다가 이제 나타낼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조금 이따가 작성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입력행이 나오는 게 우리 6이 나오겠죠. 여기 A3번의 행번호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3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여기서 4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4를 해라.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입력행은 이제 6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옮길 때 엑셀에 들어있는 그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폼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그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6행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고객 번호다 그러면 6행 1열이 되겠죠. 6행 1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열 번호가 A열, B열, C열, D열하고 엑셀에서는 A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A열이 이제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죠. 그래서 우리 입력행, 1열의 값 그러면 요 3이 되겠죠. 이 3을 우리 폼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입력행, 2열 그러면 요 콘도 명이 들어있는 요 데이터가 될 거예요. 이 데이터를 또 폼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 3열 그러면 지금 이 이용일수 이 값이 될 거고 이 값을 이제 우리 폼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 4열이라고 쓰게 되면 이 사용 요금이 될 거예요. 이 사용 요금을 해당 이제 컨트롤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다가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우리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우리는 이 문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우리의 콘도 이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조이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른쪽 끝에다가 이제 폼
폼을 우리가 갖다 놨었죠. 여기서 이제 이 조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회 단추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CMD 조회 클릭하고 이렇게 뜨죠. 조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건데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아까 우리가 기준셀을 A의 3번 셀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3번 셀이 있는데 이 A의 3번 셀에 로우 행번호를 구해달라. 그거 더하기 그리고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커런트 레지온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커런트 레지온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우리가 로우즈 카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폼에다가 옮길 거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입력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해당 컨트롤 그곳으로 이제 그곳에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해당 컨트롤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 고객번호를 지금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표시해주면 되고 콘도명은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되고 이용일수는 여기다가 사용요금은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컨트롤 명들은 우리 문제상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만약에 근데 고객번호다, 콘도명이다, 이용일수다, 사용요금이다 요것만 나오고 만약에 이런 컨트롤 명이 문제상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가 이 해당 폼에서 이런 컨트롤들을 각각 전부 다 이제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에서 해당 컨트롤 명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엑셀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번호가 이제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 밸류, 우리 값이요. 자, 우리 값은 어떤 값을 집어넣겠다?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거, 셀즈라고 써서 엑셀에 들어있는 우리 입력행, 1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 txt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다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셀즈 입력행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입력행을 아까 구했을 때 6행하고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6행 1열에 우리 3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3이라는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txt 번호라는 이 tex상자에다가 값으로 이제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콘도 명도 넣어야 되고요. 이용일수도 넣고 사용요금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콘도명이 들어있어요. 콘도명은 우리 CMB 콘도명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컨트롤 명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MB 콘도명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은 어떤 걸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 2열의 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열에는 우리 이용일수가 들어있죠. 그리고 4열에는 우리 사용요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3열의 값 그리고 4열의 값을 우리 해당 컨트롤에 넣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용일수는 txt 일수라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요금은 txt 요금이라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수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는 이제 우리 요금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이제 엑셀에 들어있던 1열에, 2열에, 3열에, 4열에 들어있던 그 값들이 각각의 이제 컨트롤들마다 해당 값으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콘도 이용 요금이라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죠.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콘도 이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 우리가 요 단추 좀 누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콘도 이용이라는 폼이 이렇게 있죠. 이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에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종료 단추를 클릭을 하면
기타 작업 2번이라는 그 시트가 있어요. 그 시트가 바로 앞에 있죠. 요 시트에 F의 1번 셀에다가 컴활 합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한 후에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트의 다른 시트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다른 시트를 참조해서 그 다른 시트에 우리가 컴활 합격이라는 이 글자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요 말이 없이 그냥 F1번 셀에다가 컴활 합격이라고 입력을 해라.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F의 1번 셀이 있는데 이곳의 값을 어떤 걸로 해달라? 컴활 합격이라고 해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시트에 특정 셀에다가 어떤 글자를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다른 시트를 이제 참조할 때는 우리가 요 시트명까지 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시트명 앞에다가 이제 시트명을 써주고요. 시트명하고 이제 셀 주소하고 서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느낌표를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 주소만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그때 시트명에 한글이 됐든 한글 영어 그런 거 말고 그 다른 문자 한글 영어 외에 다른 문자가 만약에 써져 있다. 지금처럼 여기 하이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숫자도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시트명은 우리가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한글하고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있고 하이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 이렇게 열어주고요. 작은 따옴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기타 작업 빼기 2번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 먼저 써주고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트 이름을 묶어서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느낌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F1번 셀이다라고 해서 셀 주소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이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컴활 합격이라고 넣어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트에다가 어떤 특정 글자를 집어넣냐 다른 시트에다 집어넣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이요. 자, 비주얼 베이직 이제 들어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고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에서 우리는 이제 종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료라는 이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종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시트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시트 이름이 다른 시트예요.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할 때는 시트의 이름까지 같이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트 이름이 한글이나 영문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시트명만 써주면 되지만 한글 영어 말고 다른 문자가 만약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시트명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열어주고 기타 작업이라고 써주고 빼기 2라고 쓰면 이제 시트 이름 다 썼죠. 시트 이름은 다 썼으니까 작은 따옴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셀 주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 주소가 F1번 셀이요. 그래서 F1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 셀에다가 어떤 글자를 대라 우리 컴활 합격이라고 요 글자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쓰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컴활 합격이라고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뭐를 해라 폼을 이제 종료시켜라. 폼을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unload me 그거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unload me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럼 요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폼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콘도 이용 요금이라는 이 단추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콘도 이용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종료요. 종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폼은 이제 종료가 됐죠. 그러면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
이쪽으로 가서 F1번 셀에 커말 합격이라고 써있나 안 써있나 그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갔더니 지금처럼 F1번 셀에 지금처럼 커말 합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까지 다 풀고 우리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 다 풀었죠.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도 우리 프로시저 문제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1번 문제를 맞춘 거나 2번 문제를 맞춘 거나 3번 문제를 맞춘 거나 어차피 점수는 다 똑같다고요. 코드가 길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고 코드가 짧다고 해서 점수가 더 낮고 그게 아니라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시저 코드를 이제 다 외우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아직 나는 다 못 외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세요. 짧은 거 먼저 외우고 그 후에 이제 긴 것도 외우세요. 짧은 것만 공부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긴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함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프로시저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함수 문제도 이제 어렵게 나왔는데 프로시저 쉽게 나왔는데 내가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럼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커말 시험을 봤을 때는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 보고 세 번째 시험 보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프로시저 문제는 어차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조금만 외우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든 다 맞출 수 있다고요. 코드만 알면. 근데 처음에는 이 코드를 다 외우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짧은 거 먼저 외우고 긴 거는 이제 나중에 외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프로시저 전부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코드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것들은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시저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 이거 문제 풀어야지 그리고 문제 막 풀다가 모른다고 해서 교재를 계속 보고 입력을 하고 문제를 풀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라 그거는 타자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타자 연습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공부라는 걸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보고 계속해서 입력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 코드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 해당 문제 푸세요. 책에 있는 거 보고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 되거나 이제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일단 외우세요. 헷갈린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고 지나가시 바랍니다.